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문학 여행 여기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두근두근 미래 라디오 마을 방송 인문학 여행 함께 했습니다. 함께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닌 데는 국립 세종도서관, 그리고 청주 고인쇄박물관, 그리고 국립 현대미술관, 청주관,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각각 좀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분은 정소영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 세종도서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세종도서관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세로로 큰 게 아니라 가로로 널찍하면서 별로 높지 않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로비가 아주 훤하게 공원이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원한 경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도 정말 이런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왔다 하는 것에 상당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국립도서관이 특히 세종시에 내려와서 이용자 위주의 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권설영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고요. 네,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됐어요. 우선 책의 종류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아동용 그 도서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정말 책들이 아동용 도서도 정말 무슨 철학, 음악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다양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아동용 도서 있는 어린이 도서관 서가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게, 저는 이제 영어 도서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 그렇죠. 도서 쪽으로 봤는데, 거기에 그 연도별로 그렇죠. 책을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 6, 7, 8, 9 이 5년 정도의 이 그 신간 도서를 전시를 해놨는데, 보통은 왜 그냥 그 ABC 순, 알파벳 순이라든가 뭐 작가 순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발행 연도별로 책을 서가에 꽂아놓은 걸 보니까 그 해 어떤 것이 유행이었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서, 특히 2019년에 나온 영어 동화책이 엄청 많이 꽂혀 있어서 사실 2019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책을 많이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용객들에게 제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처음 보고, 도서관이 많이 다녀봤지만 연도 순으로 그렇게 배열한 도서관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모든 책을 연도 순으로 꼽아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분류가 같은 분류라도 분리되거든요. 연도 순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찾는데 옛날 책도 찾을 수 있지만 또 최근의 책을 많이 찾거든요. 사람들이 찾을 때 최근의 책을 먼저 보고, 또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가 마련돼서 상당히 이용자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대개는 그냥 분류순으로 해놔버리는데, 그런 그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인상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만 간 건 아니고 또 한 군데 간 데 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도서관 바로 앞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호수 이름은 뭐였었죠? 그게 세종호인데 줄여서 세호라고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나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더라고요. 그 스프링클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아주 더울- 미세한 네, 예. 더울 예. 때 그 물 예. 수증기를 이렇게 뿜어서 예. 더워도 이제 덥지 않게 음. 걸을 수 있는 그. 근데 네. 그건 이제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 같고 네, 그거 맞아요. 말고라도 아침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침 안개 피어오르는 예. 그거를 스페인 말로 새우라고 또 한대요. 네, 맞아요. 세호라고 제 아까 안내면 써 있었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종호의 줄임말이 세호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유인이 일치해서 이렇게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재미있죠. 환경이 너무 좋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산책처럼 네. 앞으로 가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점심 식당도 네. 그 호수가 아주 넓게 보이는 맞아요. 그런 곳에 네. 이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마치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렇죠. 밥을 먹는 듯이 이렇게 널찍하게 여유롭게 밥을 먹고 또 책도 보고 영화관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멀티미디어실이 있는데 멀티미디어실에 둘씩 앉아서 영화를 보게도 되어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너무 좋다. 예, 둘씩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많이 꽤 많이 컴퓨터로 볼 수 있어서 영화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놀이터나 이 산책도 할 수 있는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서는 최상의 조건인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부 시설도 그렇고 또 특징적인 거는 거기에 사수들하고 얘기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어요. 저는 얘기를 해봤거든요. 예. 사수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네. 뭘 하나 물어봐도 웃으면서 예. 상당히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어떤 마인드가 네, 정말 고객 마인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점도 참 좋고 네. 과거랑 이렇게 도서관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식당 얘기하셨잖아요. 네. 식당도 저도 이제 다른 도서관보다는 상당히 좋고 또 뭐 음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도서관 식당이 조금 이제 아마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 해서 서비스를 안 해줘요. 전부 셀프 서비스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조금만 좀 개선하면 가격을 뭐 1, 2천 원 높이더라도 좀 이렇게 개선해주면 정말 레스토랑에 와서 먹는 것 같은 환경은 좋은데 네. 이제 도서관적인 어떤 제한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근데 관장님 그거는요 요새는 그냥 그런 식당들도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 네. 무인화 시스템이 되는 네. 추세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식당들도 네. 요새는 그냥 일반 식당도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직접 네. 버튼 눌러서 자판기로 주문하고 주문하고. 네, 그리고 자기 음식이 나오면 네. 바로 와서 네. 자기 거 먹고 예.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냥 일반 식당에 가서도 이 식기를 자기 스스로 치워서 이렇게 자꾸 카운터에 갖다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된다고 주인이 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뭐 물이나 반찬 갖다 먹는 거는 요새는 웬만한 식당들도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인건비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절약하는 비용 것도 문제가 예, 있겠죠.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식당들은 다 그러려니 하게 되는 좀 약간 아쉽기는 한데 네.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고객들이 저절로 부지런해지는 네 맞아요. 몸에 부지런함이 예. 배게 특히 그런 위례는 것들은 그런 있지. 점이 그런 예. 가게 식당들이 예. 거의 다 알아서 예. 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도서관들은 대개 다 그렇게 하고 네.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도 가보면 네. 밥값이 4,000원이에요. 싸네요. 4,000원이고 네. 싼데 네. 먹을만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셀프로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대접받는다 이런 건 전혀 못 예. 느끼는 그런 어떤 점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들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예. 조금 더 그런 것 쪽으로 개선을 하면 네. 고객들도 상당히 또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도서관 서비스가 오늘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 서비스가 책 위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를 개선하면 네. 훨씬 도서관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고 또 오는 고객들도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요새는 직접 다 찾아서 이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예, 사서들이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그냥 책을 바코드를 찍어주는 마치 그 슈퍼마켓에 그렇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정보를 직접 찾아주고 권해주는 그런 분들이 역할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그게 듭니다. 참 아쉬운 점이에요. 그게 이제 저도 문헌정보학을 하고 있지만 그 이론적으로는 사서가 책만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거를 떠나서 좀 더 주제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말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하자면 문학을 한다. 그럼 문학 사서다. 그러면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문학 작품을 소개해줘야 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근데 사서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양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니까 나는 역사를 좋아해. 그럼 역사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는 나는 자연과학 쪽이야, 나는 음악 쪽이야. 그쪽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게 제도적으로 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지금 모든 게 자동화됐잖아요.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수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그런 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다 전문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안내해주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도서관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번 그 갔었던 곳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